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15년 정도 하면서 제 주변에 돈을 잃었다라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사람들의 패턴을 조금 유형화해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닥 주식시장이 2024년 1월을 들어서 하락하다가 2월 들어서 상승을 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월 들어서 하락하다가 2월 들어서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점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반등을 완성을 했는데, 왜 내 계좌는 보합도 아니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히냐? 하락장에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도 왜 상승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 영상은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 이 왜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저는 이 요인 첫 번째로는 못 팔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내일은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반대로 주식이 오르면 내일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 후 급락 일봉이 나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급등 일봉이 나오고 급락 일봉이 나온 다음에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식이 조금씩 오르다가 떨어지면 이때 익절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또다시 급등했고 급락했을 때 이번에 내가 주식을 팔아버렸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걸 팔아버린 내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음번에는 익절을 잘 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런 패턴으로 익절을 못하게 하는 습관이 갖춰지게 되면 결국에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손해로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고요,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이 적당히 올랐을 때 익절을 하지 못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패턴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이 떨어지면 한 5% 정도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 반대로 주식이 오르면 한 10% 정도 오르면 익절을 하겠다. 이런 원칙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원칙을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팔아서 시장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내가 익절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우상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상승장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싼 것 같아 보이는 주식을 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행하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딱 두 개를 던져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답이 없는 문제가 되겠죠. 특정 시기에서는 유행을 하는 게 나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요. 특정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게 나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건을 팔 때 어떤 걸 팔아야 되냐라고 하고, 물놀이 용품을 팔아야 하나, 난방 용품을 팔아야 하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땐 이건 답이 있는 거죠. 당연히 물놀이 용품을
팔아야 나에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식을 테마주, 유행하는 테마주를 사야 하나, 소외된 가치주를 사야 하나, 여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라는 건 당연히 답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사이클의 저점인 주식을 사야 하나 라고 물어봤을 땐 이건 당연히 답이 있는 겁니다. 사이클의 저점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여름에 물놀이 용품을 파는 것과 동일하게 정답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전자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고점은 대부분 5월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대부분 10월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신일전자가 선풍기, 냉방용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식은 실물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7월에 선풍기 수요가 피크인 7월에 한 2달 전인 5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10월에 저점을 찍는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를 하냐라고 보면 대부분 이쯤 투자합니다. 또 이쯤 투자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때 샀냐?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보여서 주식을 산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산업 사이클을 무시하고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한다. 싼 주식이라는 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주식이 아니라요. 산업 사이클의 저점이거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저점인 게 싼 주식인데 실패를 하는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실패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주식을 싼 주식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런 주식을 산다. 그래서 결국에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산업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선행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소액으로 투자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에서 손해봤다고 우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너 과거에 손해 많이 봤던 주식 이거 어떻게 했냐? 팔았냐? 아니면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묻었다. 좀 나아가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큰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액으로 투기성이 강한 주식에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E 종목이 있을 때 이 종목 전체에 그냥 한 10만 원씩 투자를 재미 삼아서 해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투자 원금은 한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투자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대박이 납니다. 한 100% 정도가 올라서 10만 원이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하는 주식 종목에 투자해서 2배 벌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이 나머지 종목 A, B, C, D가 상당 부분 손실을 보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내 투자 원금은 50만 원이 된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보합인 상태로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랑 위에 옷 젖는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방 크게 먹으려는, 한 방 크게 수익을 내려는 패턴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없어도 되는 돈이면 없으면 안 되는 돈까지 시드를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모의 투자 시나리오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내가 신중히 고민을 한 2개 종목 정도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2개의 시드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 좀 올려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100만 원으로 투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가 되면 손절을 하고 이 100%가 오를 것 같지만 한 20%가 되면 익절을 해서 결국에는 90만 원, 120만 원을 만들어서 210만 원으로 수익을 내셔야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홈런을 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타를 여러 번 쳐야겠다라고 손실과 익절을 내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유형으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로는 매도 원칙이 없어서 익절 상황에서 제대로 익절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 드물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하락한 주식을 산다. 정말 가치가 낮은 주식이 아니라 그냥 고점 대비 낮아 보이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보이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 마인드가 투기적으로 돌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주식을 신중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없는 돈 삼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손실을 최소한 회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